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Feel the sun glow, watch a flower grow, breathe the air of another day alive. 그런데 쇼핑. 저도 그분한테 많이 당합니다. 그 무섭다는 지름신. 골라봐요. 여기 있는 거 다? 콜. 후회하지 마. 저는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물건들을 구입하는 편인데요. 그 지름신 때문에 저도 사놓고 사실 포장만 뜯었고요. 별로 사용하지도 않는 물건, 후회하는 물건들, 왜 샀나 싶은 물건들 정말 많죠. 제가 매년 연말에 그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그 해 산 물건들을 쭉 한번 살펴봅니다. 대부분 정말 큰 반성과 후회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죠. 그렇다면 이 무섭다는 지름신에게 당하지 않고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읽어드릴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이요. The 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 야, 이 말 자체가 너무나도 큰 용어들이라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일단 휴리스틱이란 말을 먼저 우리가 알아둬볼 필요가 있죠. 사전에서 휴리스틱이란 단어의 정의를 찾으면 어림셈법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림셈법?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풍경화를 그릴 때 사피연필이나 아니면 손가락 갖고 이렇게 구도를 잡으시죠. 사실은 그런데 정확한 구도를 잡기 위해서는 측량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사생대회 갈 때 측량 기사님들을 초빙하지 않죠. 왜겠습니까? 대충 이러면 맞으니까요. 그림을 나중에 본 사람들도 대충 구도가 맞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대충 맞게 만들어주는 모든 마음의 생각법들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떡볶이는 어디서 먹어야 돼? 대충 신당동 가서 먹으면 대충 맞죠. 이런 식의 생각들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종류의 휴리스틱을 매일매일 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앵커링. 앵커가 영어로 닷이죠. 닷을 어디다 내립니다. 그게 앵커링이죠. 닷을 내리면 배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죠. 그래서 어저스먼트, 이동을 많이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참가자들에게 질문을 줍니다. 워싱턴 엘렉티드 프레지던트, 워싱턴이 언제 당선되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뭐 한글 창제일, 옛날 이렇게만 대답하죠. 언제인지 잘 몰라요. 에베레스트 산에 물이 끓는 지점, 보드카가 어는 지점,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로 하여금 추정치를 먼저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앵커를 주는 거예요. 워싱턴의 대통령 당선된 해는 1776년 근방이다. 에베레스트 산에서 물이 끓는 온도는 212도보다 낮거나 높다. 보드카의 어는 온도는 화씨 32도보다 높거나 낮다. 그냥 숫자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러면 몇 년도에 당선됐을까? 몇 도일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 앵커에 아주 쉽게 농락당하더라는 겁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에 취임한 해는 1788년입니다. 그런데 1776년이 앵커로 제시되니까 1781년이 평균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못 가더라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에서 물이 끓는 온도, 실제로는 167도에서 물이 끓는데 앵커가 212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175도, 167도까지 내려가질 못하고 212도로부터 많이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숫자든 앵커의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가질 수 있고요. 임의의 숫자나 별로 의미가 없는 숫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앵커가 한번 주어지면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마음에 다시 내려져서 많이 못 움직인다는 겁니다. 실제 값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용할 수도 있고 내가 당할 수도 있으며 혹은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저는 이런 거 시장에서 많이 봅니다. 저 예전에 외국의 어떤 시장에서요, 그 나라에 아주 익숙하고 그 나라 시장에 아주 정통한 제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물건을 사러 갔어요. 어떤 시계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시계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야 8만 원에 한번 하자고 얘기해봐. 그랬더니 당연히 그 친구가 알았어 임마, 걱정하지 마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 말을 못 알아듣는 저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상인의 표정이요, 제가 그 나라 말을 못 알아들어도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아, 그 가격은 좀 힘들고요. 그럼 요 가격에 하시죠. 그러니까 아마 8만 원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상인이 그 가격은 좀 힘들고 9만 원에 하시죠.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야, 너 지금 얼마에 하자 그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3천 원 해달라고. 이게 바로 뭐냐? 서로의 앵커에 안 당하기 위한 시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그날 그 시계 3만 5천 원에 사갖고 왔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 현지인들은 2만 원에 사는 시계였죠. 하지만 위안이 됐습니다. 왜? 그 똑같은 시계를 제가 보고 있는데도 그 상인은 뒤이어온 덴마크인에게 9만 7천 원에 파셨거든요. 아마 그 덴마크 분은 10만 원의 앵커에 자기의 앵커를 9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9만 7천 원에 사셨겠죠. 우리는 상대방이 제시한 앵커에 많은 걸음으로 벗어나기 어렵다는 걸 의미하겠죠. 임의의 숫자에 의해서도 우리는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마트 샤퍼류의 책들을 보면 가격표를 보는 순간 당신은 백화점에게 지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가격표를 딱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90% 폭탄 세일. 그래서 10만 원. 그러면 나는 이게 100만 원짜리 물건을 무려 90% 디스카운트 받아서 10만 원에 산다는 느낌이 들죠. 무조건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되겠죠. 그런데 가격표를 보기 전에 그 물건만 봤을 때 내가 먼저 가격을 매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나 이거 7만 원까지만 살 거야. 8만 원부터는 안 살 거야. 그러면 90%가 아니라 900%를 세일했다고 쳐더라도 이게 10만 원이면 백화점한테 감사드릴 일은 없겠죠. 내가 먼저 매겨놓은 가격이 7만 원이니까요. 3만 원이 더 비싼 물건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쇼핑의 첫 번째 계획은 뭡니까? 쇼핑을 하기 전에 무조건 당신이 살 물건의 가격을 매겨라. 쇼핑할 때 가격표를 먼저 보지 않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쇼핑할 목록만 먼저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스스로 앵커를 만들어내기 위한 비결 아니겠습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먼 거리에서 물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작은 가격표를 보기 전에 걸어가는 시간에 내가 가격을 매겨버리면 내가 가격을 매긴 상태와 상대방의 앵커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나도 하나의 무기를 갖게 되는 셈이 됩니다.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쇼핑에서는 물건을 보자마자 물건보다 더 큰 사이즈의 가격표를 볼 수도 있겠죠. 접속만 하면 바로 상대방의 앵커에 당하기가 더 쉽게 되겠죠. 그러니 온라인 쇼핑을 하실 때는 쇼핑몰에 접속하시기 전에 구입할 물건의 리스트 말고 하나 더 작성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이죠.